노년은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붙들어온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인연 하나가 밤잠을 앗아가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저녁 무렵에는 사람을 더 모으기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관계를 줄이는 일은 차가움이 아니라 당신의 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행복은 북적이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단단한 중심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남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남는 마음의 평온을 배우는 일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덜어낼 용기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노을이 고요하게 빛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마음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숫자 7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1. 관계를 덜어낼수록 자아는 또렷해진다. 젊은 날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덜어내는 힘이 품격을 만듭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늘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빛나는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중심을 세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요한 힘입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정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매일같이 모임을 나갔습니다. 사람이 끊기면 늙는다는 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그 말을 들은 딸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꼭 모든 자리에 가야 해요. 그날 이후 그는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오래 미뤄둔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줄인 자리에 비로소 자신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빛이 선명해집니다.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노년의 시간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따뜻한 거리감이 사랑을 오래 지킨다. 가까움은 언제나 미덕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밀착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깊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자아실현을 스스로 서 있는 부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오히려 존엄을 지킵니다. 사랑에도 숨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자 여사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며 거의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해볼게요. 그 말의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밤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조금 물러날게. 시간이 흐르자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웃음이 많아졌고 손주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되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더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때로 한 발 물러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숨을 쉽니다. 3. 스스로 선 사람만이 고유한 행복을 안다.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인정받아야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평안은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100년의 기억 속에서 남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한 순간들입니다. 노년은 외부의 박수보다 내면의 화해가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대전의 이창호 씨는 퇴직 후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오세요 라고 말하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야. 그는 더 이상 예전 직함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설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고유한 행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4. 인생의 손님으로 살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집, 이 자리, 이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움켜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생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손님이 방 안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 않듯 노년의 지혜는 붙잡기보다 맡기는 데서 나옵니다. 인생의 손님으로 산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머무는 동안 정갈하게 살다가는 태도입니다. 그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민석 씨는 은퇴 후에도 집안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려 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작은 가구 배치를 바꿨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밤 손자가 방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족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잠시 맡았을 뿐이구나. 그 이후로 그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만 말을 보탰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저녁 식탁에 웃음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으로 사니 마음이 편하네. 지나가는 자의 마음으로 살면 집착이 옅어집니다. 소유하려 애쓰기보다 잘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태도가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5. 침묵은 노년의 가장 깊은 언어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현명한 부모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래전 강연에서 사랑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년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공간을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여사는 아들의 직장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니? 여러 번 말했지만 아들은 끝내 스타트업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조언을 줄이고
묻기 전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의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견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었어.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설 힘을 얻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소리를 낮출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6.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공부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오해, 스스로의 후회까지. 그러나 노년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년의 삶을 돌아보며 미움은 결국 나를 묶는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미움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최도연 씨는 형과의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말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텅 빈 자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형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형, 나야. 형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도연 7. 줄어드는 만남 속에서 삶의 밀도는 깊어진다. 노년이 되면 연락처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서서히 정리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생 후반을 넓이보다 깊이를 택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이어지는 삶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삶이 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사색이 시작됩니다. 사색은 노년의 가장 고유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한태식 씨는 매주 여러 동창 모임을 챙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어느 날 그는 모임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시절 친구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윤호의 한마디에 태식 씨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와 자존감의 흔들림,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난 날보다 오늘이 더 충만하네. 그 이후로 그는 만남의 수를 줄이고 깊이를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관계보다 마음이 닿는 인연을 지키십시오. 줄어드는 만남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8.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존엄을 세운다. 노년은 타인을 돌보던 시간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김영석 교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챙기고 감정을 살피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품격 있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전주에 사는 이경숙 씨는 손주 돌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의 병원 예약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챙기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던 경숙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앞섰던 것 같구나. 이후로 그녀는 주 3일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요가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니까 좋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결국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노년의 존엄을 지탱합니다. 9.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고독은 두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제대로 마주하면 그것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혼자 사색하는 시간 없이 깊어질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선택된 여백입니다. 북적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박동진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잠들었고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실의 고요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혼자라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혼자라서 이제야 나를 듣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와 화해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유를 배웁니다. 10. 내려놓을수록 남은 시간은 빛난다. 노년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년의 삶을 회고하며 가장 가벼운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직함 체면, 오래된 경쟁심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맑게 쓰기 위한 결단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병수 씨는 퇴직 후에도 과거의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한때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동창 모임에서 후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명함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신 동네 작은 공방에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시간이구나. 더 이상 과거의 직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자 오히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역할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빛내는 힘은 지금의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11.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온이 시작된다. 젊은 날에는 늘 남과 나를 견주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남의 속도를 따라가려다 자신의 길을 잃지 말라고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노년은 경쟁이 아닌 성찰의 시기입니다. 각자의 걸음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창원에 사는 윤정희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친구들의 자랑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히 조급했구나.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속도로 갈게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후로 모임에서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길을 가고 있어. 그 말 속에는 비교를 내려놓은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의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12. 하루를 온전히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노년의 부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작은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이런 사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값집니다. 제주에 사는 오상훈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러다 어느 날 집 앞 감귤나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살피고 작은 열매를 닦아주었습니다. 이웃이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일과야.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그는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이면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았다. 그 한 줄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크고 화려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넉넉합니다. 13. 기억을 정리할수록 마음은 투명해진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과거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젊은 날의 영광, 실패의 그림자, 미처 풀지 못한 감정까지. 기억은 삶의 자산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을 곱씹되 그 안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추억을 붙잡는 시기가 아니라 추억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미움은 가라앉히고 감사는 남기며 후회는 배움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기억은 짐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안산에 사는 박영철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 생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되지 않아요? 어느 저녁 그는 오래된 서류와 장부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였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상자를 창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과거를 말할 때 더 이상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수 덕분에 내가 단단해졌단다. 그 순간 기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후회에 머물지 말고 배움으로 남기십시오. 정돈된 기억은 노년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14. 기대를 줄이면 관계는 편안해진다. 노년의 많은 갈등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고, 세상이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천안에 사는 이복순 여사는 아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키울 때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 말은 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자주 못 와요? 그 질문에 복순 씨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저 아이의 삶이 있겠지.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전화를 줄이고 대신 스스로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수업에 나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 보이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더라.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조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담담함이 노년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15. 남은 시간을 나답게 쓰는 용기. 노년은 끝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이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을 돕는 힘입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미루어둔 꿈을 꺼내보아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답게 사는 선택입니다. 춘천에 사는 김도윤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봐요. 그 말에 그는 동네 문화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붓을 잡은 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그는 캔버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도윤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야 나로 사는 것 같구나. 남은 시간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16. 서두르지 않을 때 노년은 더욱 깊어진다. 젊은 날에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더 빨리 이루어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후반을 느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사소한 것의 가치를 봅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느린 걸음은 사색을 허락합니다. 노년의 깊이는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성남에 사는 배정호 씨는 퇴직 후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옆 침대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매일 아침 느긋하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를 바라보고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루가 보이네. 서두르지 않자 하루가 더 깊어졌습니다. 급히 가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 시간은 더 많은 의미를 내어줍니다. 실치, 체면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노년의 갈등은 종종 체면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늘 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나이가 권위가 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고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한 걸음 낮추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드러납니다.
울산에 사는 최영배 씨는 아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봤다.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도 좀 들어주세요. 그 말에 영배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단단해졌구나. 다음번 대화에서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길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영배 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으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는 것을. 늘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유연함이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18. 감사는 남은 날들을 환하게 비춘다. 노년이 되면 잃은 것에 눈이 먼저 갑니다. 떠나간 사람, 줄어든 건강, 예전 같지 않은 힘.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풍요롭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꿉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에 사는 강미자 씨는 무릎 통증으로 산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후로 그녀는 매일 저녁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손녀의 웃음, 따뜻한 차, 맑은 하늘. 작은 문장들이 모여 마음을 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보니 하루가 달라지더라.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것에 눈을 돌릴 때 남은 시간은 더욱 빛납니다. 19. 고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 노년의 집은 때로 너무 조용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바쁜 발걸음도 사라지고 저녁이 되면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바쁨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감정과 생각이, 침묵 속에서는 선명해집니다. 노년의 고요는 쓸쓸함이 아니라 성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양시에 사는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집안의 정막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일부러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전이 되면서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내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조했을까?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1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하니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져. 고요를 피하지 않자 삶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내면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20. 사소한 배려가 노년의 품격을 만든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와 낮은 목소리에서 드러납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대하며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큰 교양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부드러워야 합니다. 노년은 존중받기를 바라기보다 존중을 먼저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수원에 사는 홍순길 씨는 버스에서 젊은이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른을 몰라보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자리가 있어도 조용히 서 있는 청년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앉으세요. 청년은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그의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배려하니 나도 편하더라. 그날 이후 그는 말의 톤을 낮추고 먼저 양보하는 태도를 익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레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건네십시오. 작은 배려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우아하게 만듭니다. 20일. 끝을 의식할 때 삶은 더 진지해진다. 노년은 유한함을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김영석 교수는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이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끝을 의식하면 사소한 다툼이 작아지고 미루어 두었던 화해가 필요해집니다. 노년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포항에 사는 조명훈 씨는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을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참 좋구나. 건강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끝을 생각하니 오늘이 더 귀하네. 유한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오늘을 더 깊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22. 지나친 간섭을 멈출 때 자식은 자란다 노년이 되면 자식의 삶이 더 또렷이 보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조언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의 양을 줄이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천에 사는 장영란 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자주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영란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앞섰구나. 이후로 그녀는 묻기 전에는 말을 줄였습니다. 몇 달 뒤 딸은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어떻게 생각해? 신뢰가 돌아오자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식을 대신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어주는 태도가 그들의 삶을 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23. 후회보다 화해가 노년을 단단하게 한다. 세월이 쌓이면 마음속에 남은 갈등도 함께 쌓입니다.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사과. 김영석 교수는 마지막까지 미루지 말라고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화해는 현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체면을 지키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삶을 가볍게 합니다. 원주에 사는 박찬수 씨는 오랜 친구와 작은 오해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그 생각이 1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긴 시간의 강역을 단숨에 좁히지는 못했지만 다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고집을 부렸을까? 묵은 감정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24. 스스로를 용납할 때 노년은 평온해진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젊은 날의 선택, 놓친 기회, 실수에 대한 자책은 오랫동안 마음을 붙듭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삶은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은 완벽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품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의정부에 사는 윤병호 씨는 젊은 시절 사업을 확장하다 실패했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수하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병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단다. 다시 배우면 되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그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과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편안하게 합니다. 25. 안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노년이 되면 가장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아닐까.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가치를 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능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존중이 따라옵니다. 광명에 사는 남재훈 씨는 퇴직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도움이 되지. 그러나 가족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좀 쉬셔도 돼요. 그 말에 그는 서운함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일부러 일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손자와 블록을 쌓았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이후로 그는 무리하게 쓸모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천천히 누렸습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존재로 머무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가치를 남깁니다. 26. 덜 말하고 더 듣는 사람이 관계를 지킨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경험이 많고 조언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경험이 많을수록 말은 짧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태도는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정미경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말을 꺼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 후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를 향한 시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듣는 게 더 어렵구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귀를 여십시오. 듣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27. 자신만의 작은 기쁨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즐거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 글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즐길 것인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삶은 여전히 생동합니다. 여수에 사는 김현우 씨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제 그만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동안 낚싯대를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가까운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해. 이후로 그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취미를 이어갔습니다. 표정은 전보다 한층 밝아졌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즐거움을 접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작은 기쁨이 노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28. 비워진 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노년은 많은 것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의 자리도 사회적 역할도 때로는 오래 곁에 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엇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자신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북적이던 시간 속에서는 몰랐던 생각과 감정이 여백 속에서 또렷해집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안양에 사는 정문기 씨는 은퇴 후 한동안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가 막막했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 그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글귀와 생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장씩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좀 알 것 같아.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움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여백입니다. 29. 남을 설득하기보다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일.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설득은 짧고 품격은 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이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태도 속에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순호 씨는 정치 이야기로 친구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목소리는 커졌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순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후로 그는 논쟁을 피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은 간단히 전하고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야만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운 사람은 조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0. 하루의 끝에 부끄럽지 않으면 충분하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성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이 남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남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입니다. 큰 성공이 없어도, 대단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날은 이미 의미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박은자 씨는 매일 저녁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장난을 치다 컵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았니?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잘 참았다. 작은 승리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만 잘 살아도 괜찮더라. 대단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루의 끝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30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김영석 교수는 긴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자신의 마음은 끝까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타인의 평가에 묶여 살면 삶은 늘 긴장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비로소 숨이 깊어집니다. 노년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의왕에 사는 신동일 씨는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옷차림을 과하게 신경 썼습니다. 사업이 잘된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는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에 집중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후로 그는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의 눈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를 편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32. 적당한 거리는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대가 크고 감정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관계의 지혜를 따뜻한 거리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나치게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온기가 사라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거리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거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김해에 사는 오정숙 씨는 친구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공유하다 보니 작은 오해도 쉽게 커졌습니다. 어느 날 통화 중 언성이 높아졌고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웠구나. 이후로 그녀는 통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만날 때는 진심으로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다툼은 줄어들고 만남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더 고맙더라. 지나치게 얽히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탱합니다. 33. 삶의 속도를 낮출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어딘가에 참여하며 빈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비워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 자신의 감정, 곁에 있는 사람의 숨결까지. 노년의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천천히 걸을 때 인생은 더 넓게 펼쳐집니다. 강릉에 사는 조성태 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표를 빽빽이 채웠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강의까지.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빠요?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일부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바닷가를 걷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더 좋구나. 집으로 돌아와 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하루가 훨씬 길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속도를 낮추십시오. 천천히 살아갈 때 마음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34. 남은 날을 계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 노년이 되면 자꾸만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있을까?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시간을 셈하기보다 하루를 충실히 살라고 조용히 권했습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마음은 불안을 낳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마음은 평안을 줍니다. 노년은 길이를 따지는 시기가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시기입니다. 하루가 온전하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합니다. 안동에 사는 권태윤 씨는 매일 건강기사와 평균 수명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숫자는 늘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았나? 내일을 걱정했나? 다음 날부터 그는 하루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정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아내와 동네를 걷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가? 숫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은 날을 세지 마십시오.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태도가 노년을 단단하게 합니다. 35. 비교 대신 성찰을 택하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삶을 바라봅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타인의 인생은 구경거리일 뿐, 당신의 삶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외부로 시선을 돌리지만 성찰은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노년의 지혜는 남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군산에 사는 이선복 씨는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 생각이 며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앨범을 꺼내 자신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 남편과의 소박한 여행, 부모를 모시던 날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삶도 충분히 의미 있었구나. 이후로 그녀는 남의 사진보다 자신의 일기를 더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교는 줄어들고 마음은 잔잔해졌습니다. 남의 길을 재지 마십시오. 당신의 걸음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찰은 노년을 더 깊게 만듭니다. 36. 덜 소유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노년의 집에는 물건이 많습니다. 오래 모은 가구, 옷, 기념품.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삶의 후반에 덜어낼수록 마음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은 훨씬 가볍습니다. 노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천안에 사는 김용재 씨는 창고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그러나 쓰지 않는 물건은 늘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정리해볼까요? 그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고장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창고가 비어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그날 밤 그는 집 안이 더 넓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소유하지 마십시오. 덜어낼수록 당신의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37. 상처를 오래 붙들지 않을 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세월이 쌓이면 상처도 함께 쌓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서운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 그것을 오래 붙들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을 마음의 경직기라 말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삶은 스스로를 닫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유연해집니다. 노년의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성북구에 사는 이창민 씨는 형제와의 작은 말다툼을 몇 년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인사를 피했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그 생각이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아버지는 안 와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형도 보고 싶었어. 그 순간 가슴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었다는 것을. 상처를 품고만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38. 도움을 받는 일도 존엄이다 노년이 되면 약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그럴수록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존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도움을 받는 용기도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고립을 부릅니다. 누군가의 손을 받아들이는 일은 의존이 아니라 관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전주에 사는 박영숙 씨는 무릎 통증이 심해졌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그러나 어느 날 계단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딸과 함께 했고 병원 예약도 공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도움받는다고 작아지는 건 아니더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존엄은 더 깊어집니다. 39.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노년은 무대의 중심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만이 아름답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앞에 서 있으려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끝까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동석 씨는 동네 모임의 회장을 오래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젊은 회원들의 의견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저희가 해볼까요?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었구나. 다음 모임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들이 맡아보세요. 박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오히려 더 활기찼습니다. 그는 뒤에서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물러났지만 존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물러서는 태도가 당신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40.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단단해질 때다. 노년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배우고 바꾸고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판단일 뿐 마음의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노년은 끝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다듬는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의 방향을 고쳐 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종시에 사는 윤상호 씨는 젊은 시절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늘 일에 매달렸고 아이들과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후회에 잠겼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지. 그러나 어느 날 성인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같이 걸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매주 아들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상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41. 외로움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노년의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강해 보이려 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고독을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문정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사람들 앞에서 늘 밝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옆에 앉은 이웃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해졌습니다. 관계는 이전보다 깊어졌고 위로는 더 진심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약함을 나눌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깊어집니다. 42. 자신을 가볍게 여길 때 삶도 가벼워진다. 노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한기철 씨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무겁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후로 그는 작은 말에는 웃어넘기려 노력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에는 가볍게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조금 가볍게 여길 때 노년의 삶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43.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점점 혼자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친구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외로움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노년의 자유는 혼자 버티는 힘에서 나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도식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모든 일정을 자식에게 맞추려 했습니다. 주말이면 자식 집을 찾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조금은 혼자 설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도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있는가? 그는 동네 도서관에 등록해 책을 읽기 시작했고 혼자 식당에 가 밥을 먹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 표정에는 전과 다른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서 있는 힘이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44.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행복하다. 노년에는 큰 기쁨보다 잔잔한 기쁨이 많습니다. 화려한 성취 대신 평범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큰 기쁨은 짧고 작은 감사는 오래간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햇빛 한 줄기,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노년의 행복을 채웁니다. 춘천에 사는 정옥혜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막내. 그 말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도 고맙지. 옆에 있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비가 오면 풀들이 더 푸르잖아요. 큰 사건은 없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자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가 쌓일 때 노년의 하루는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45. 자신을 믿는 태도가 노년의 마지막 힘이다. 노년은 의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맞는가?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자기 신뢰를 꼽았습니다. 타인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당신이라면
이미 충분히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태도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탱합니다. 용인에 사는 배은수 씨는 새로운 모임에 나갈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여러 번 포기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색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의심했구나. 이후로 그는 작은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긴 세월을 견뎌온 당신의 판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노년을 끝까지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46.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오늘이 또렷해진다. 노년에는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잘 나가던 시절, 인정받던 자리, 수많은 박수와 책임. 그 기억은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을 흐리게 만듭니다. 김영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뿌리일 뿐 당신의 현재는 아니다. 과거에 머물면 지금의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노년은 어제를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선명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정민 씨는 오랫동안 회사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상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구나. 이후로 그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 직함 대신 취미를 말했습니다. 요즘은 글을 씁니다. 그 말은 그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끝난 자리로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당신이 더 또렷해질 때 노년은 더 단단해집니다. 47. 서운함을 곱씹지 않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도 오래 남습니다.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 친구의 늦은 연락, 서운함은 쉽게 마음을 흐립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곱씹는 감정은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오래 붙들면 관계도 자신도 피로해집니다. 흘려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예민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에서 나옵니다. 구리에 사는 오성자 씨는 아들이 생일을 하루 늦게 축하한 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손자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쁨을 두고 왜 서운함을 붙잡고 있지? 다음 날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바빴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흘려보내는 태도가 노년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48.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결국 가족을 지킨다. 노년에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애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소진되면 사랑도 버거워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김포에 사는 최병혜 씨는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병원 예약을 계속 미뤘습니다. 애들 바쁜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 결국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에 병혜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주 2회는 반드시 자신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운동을 하고 병원 진료를 챙기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족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고 평온할 때 가족도 더 편안해집니다. 49.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편안함을 준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우리의 지난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타인의 박수에 삶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자신의 확신은 오래 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외부의 평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현숙 씨는 오랫동안 부모를 모셨습니다. 형제들은 멀리 살았고 돌봄의 대부분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형제들은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일기를 꺼내 읽다가 자신이 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지. 이후로 그녀는 형제의 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편안하게 합니다. 50.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적게 바라라. 노년이 되어서도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안정.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걱정이 늘고 적게 바라볼수록 평온이 커집니다. 노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기대와 욕심을 낮출수록 일상의 만족은 더 또렷해집니다. 남양주에 사는 이태근 씨는 투자 수익이 줄어들자 불안해졌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해. 그 생각이 밤잠을 앗아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보니 생활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 투자를 정리하고 욕심을 줄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덜 바라니 마음이 훨씬 가볍네.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적게 바라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듭니다. 50일. 마지막까지 배우려는 사람이 가장 젊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수원에 사는 강문수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손주와의 영상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려 했지만 동네 복지관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사진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할 수 있다. 손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그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한 노년은 여전히 젊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본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붙잡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삶. 더 크게 보이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중심을 세우는 삶 말입니다. 노년은 사람을 모아 세력을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숨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선택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배려임을 이제 당신은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북적이는 자리에서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는 저녁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그 고요한 중심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또렷해집니다. 인생의 황혼을 걷는다는 것은 쓸쓸해지는 일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날들 속에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심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한 걸음 더 편안하게 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노을이 고요하게 빛나기를 바라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